예,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최악의 수를 뒀습니다. 완전히 이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라는 이제 완전히 극좌 성향의 이상한, 우리로 치면 정말 이상한,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이거 뭐 명예훼손 걸리니까 그런 여자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걸로서 대선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또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LA 뭐 캘리포니아 이쪽 가면은 그 어마무시한 종북 친북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종북 친북 인맥의 대모가 대통령이 되는,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 왜 대통령이라 부르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통령 후보지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이미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가 아니라 카말라와 트럼프의 선거입니다. 먼저 잠시 자유구독료 말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간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보 음모를 다루고 있는 로버트 스팔딩의 스텔스워, 지금 주문해 주시면 백모가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서명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바이든이라고, 이제 후보는 바이든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이든이 스스로 해요. 자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부통령에게 양위를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바이든 본인의 입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라 쓰고 카말라라 읽어야 합니다. 직접 한번 바이든의 말을 들어보시죠. It has to be demonstrated that whomever I pick is two things. One is capable of immediately being president because I'm an old guy. Okay? No, but I'm serious. 네, 이렇게 들으셨듯이 이게 뭐 형편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일종의 사기극인데요. 이런 사기치고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나서는 민주당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카말라 이 해리스가 지명이 되니까 이 NYT, CNN,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가 이제 개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NYT는 여기를 Pragmatic Moderate, 그러니까 실용주의 중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NYT 문장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A pragmatic moderate who spent most of her career as a prosecutor. 이 경력이 주로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에 받쳐져 있는 실용주의적인 중도파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지명됐다,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소리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트럼프가 바로, 트럼프 진영이 바로 한 20-30초짜리 살벌한 광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한번 직접 보시면서 평가를 해 주시죠. Kamala Harris ran for president by rushing to the radical left, embracing Bernie's plan for socialized medicine, calling for trillions in new taxes, attacking Joe Biden for racist policies. Voters rejected Harris. They smartly spotted a phony. But not Joe Biden. He's not that smart. Biden calls himself a transition candidate. He is handing over the reins to Kamala while they jointly embrace the radical left. Slow Joe and phony Kamala. Perfect together. Wrong for America. 예, 광고 살벌하죠. 이미 이제 트럼프 진영은 이 대선을 트럼프 대 바이든의 대선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 포니 카말라, 일부러 해리스라는 이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니 카말라 and 슬리피 조, 그러니까 슬로우 조, 그러니까 띵한 바이든과 슬로우 바이든, 띵한 바이든과 포니 카말라. 포니라는 건 이제 말뿐인, 빈소리만 요란한 그런 뜻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보면 순 거짓말장이란 소리예요. 입으로 나오는 얘기하고 저 완전히 속내는 다르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 포니는 진정성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Not genuine. 그래서 이미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가 벌써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카말라
지명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최종 지명자 후보로 둘이 올라가는데 수산 라이스 상당히 기름기 많이 돌고 굉장히 잘 사는 엘리트 그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지낸 그 흑인 여성 수산 라이스하고 카말라 해리스 둘이 올라가는데 둘 다 광고를 준비했었겠죠. 카말라 해리스가 되자마자 트럼프 진영이 지금 방금 보신 그 광고를 터뜨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자를 해리스라고 부르는 것보다 카말라라고 부르는 게 맞냐면 이 여자가 아버지는 자메이카 이민자고 어머니는 인도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힌두교 사원도 다닙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카말라라고 아마 강조를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해리스라는 미국식 이름이 아니라 카말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고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나오냐?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유튜브 화면을 제가 저거 한 거예요. 캡처한 겁니다. 보면 그 유튜브 그 화면 아래 점이 3개가 찍힌 게 있습니다. 그 점 3개 찍힌 걸 치고서 auto generated 스크립트를 딱 떠요. 누르면 오른쪽에 스크립트라는데 그 원래 언어와 맞춰 가지고 이제 그 기계가 해석한 스크립트가 뜹니다. 이게 당연히 영어 광고니까 영어가 떠야 되는데 한국말이 뜨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뭐라고 읽혔냐, 여기에. 뭐 삼아 헤어지고 엔더 퍼지는 말브라 50도를 아닐까 엔베. 인폴스 만드신. 거의 풀조 윤선 종착 18차 긴 좁아 안부가 있어도 말 수 있음 또를 줬지 않게네. 이 말이 안 되는 한국말이 쭉 나오네요. 인하대 심화 이빠민 거심 서부초엔 50 캔벨의 뒤에 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라고 해갖고 한국어 스크립트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이 URL을 접속해서 본다? 그러면 일본어 스크립트라고 이게 일본어이기 때문에 일본어 스크립트라고 말이 안 되는 일본말 히라카나가 쫙 뿌려진다는 얘기라고 이게 이런 일 처음 봤거든요. 유튜브 이제 그 스크립트를 좀 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번역 작업할 때는 스크립트가 있는 게 편하니까 이걸 펴놓고서 제가 작업을 하는데 이 스크립트가 이런 식으로 꼬인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광고가 이게 해킹 어떤 불순 세력이 와서 해킹을 한 건지 그 설정을 혹은 유튜브 내 누군가가 유튜브가 이게 반 트럼프 성향이니까 구글 진영 유튜브 내 누군가가 이 광고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외국 사람들이 볼 땐 스크립트를 보기 원할 테니까요. 아무튼 스크립트가 해킹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혹은 스크립트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 처음 봤어요. 아무튼 굉장히 아픈 광고인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그 광고 볼까요? 딱 20초짜리 한번 보시죠. Kamala Harris ran for president by rushing to the radical left, embracing Bernie's plan for socialized medicine, calling for trillions in new taxes, attacking Joe Biden for racist policies. Voters rejected Harris. They smartly spotted a phony. But not Joe Biden. He's not that smart. Biden calls himself a transition candidate. He is handing over the reins to Kamala while they jointly embrace the radical left. Slow Joe and phony Kamala. Perfect together. Wrong for America. 자, 이렇게 보셨듯이 뭐 상당히 아픈 광고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완전히 그 마지막 장면 보시면 기억하시지만 카말라가 먼저 나오고 해리스라고 안 부르고 포니 카말라라고 딱 규정을 하고 카말라가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 바이든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트럼프 대 카말라의 싸움으로 규정한 거예요. 선수죠. 맞습니다. 자, 이 카말라라는 여자가 이 캘리포니아 LA 지역의 친북 단체의 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저기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저기 보면 플래카드에 뭐라고 되어 있냐? Korean Resource Center, KRC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KRC라는 데가 이게 살벌한 데예요. 그 아주 살벌한 친북 혹은 혹자가 보기엔 종북 혹은 혹자가 보기에는 간첩이
그 헤드 나중에 간첩이 된 자인지 그때부터 간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간첩이 그 이제 그 대표를 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게 그것도 보통 간첩이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살벌한 가장 본격적 간첩단 사건의 간첩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여기 뭐 아무튼 골 아픈 사람들은 다 모여 있네요. 코리안 리소스 센터에. 여기 보면 이제 재작년에 그때는 이길주라는 여성이에요. 그 간첩이 아니고 이길주라는 여성인데 이길주에게 올해의 여성상을 줬어요. 근데 올해의 여성상을 준 당사자는 누구냐? 그 트럼프 되도 않는 탄핵하겠다고 칼 뽑고 설쳐서 앞으로 감옥행에 예약돼 있는 아담 쉬프입니다. 그 가운데 땡땡땡땡 1,000원. 반 트럼프의 총두목 아담 쉬프가 혹은 반 트럼프 총잡이 하원 아담 쉬프가 이 단체의 대표 2018년 대표인 이길주라는 여성에게 올해의 여성상을 줬습니다. 이길주는 LA 지역에 아주 내놓은 맹렬한 친북 내지는 종북 뭐 그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텐데 단체인 6.15 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6.15 위원회의 행사장에 나타나곤 합니다. 이 단체 코리안 리소스 센터의 전임 교장은 마이클 장, 한국명 장민호이고요. 이 사람은 21세기 최대 간첩단 사건 1심의 총책입니다. 이 1심회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터져가지고 다 밝혀지지 않고 얼레벌레 덮인 간첩단 사건인데요. 이거 그나마 최소한 밝힌 그 때문에 사실상 해임당한 국정원장이 김승규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통진당의 전신 민노당의 간부 중에 1심의 멤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1심회에 저기 뭐예요? 멤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노당의 정책실장하던 주대환 씨가 야, 이런 사람들 드러내야 돼. 이런 종북은 드러내야 돼. 해서 그때 종북이란 단어가 나왔고 그때부터 저쪽 주대환 씨는 이제 저쪽에서 완전히 밟혀갖고 우리 주 선배는 참 그냥 그 꽃을 못 피웠죠. 뭐 근데 제대로 꽃을 핀 겁니다. 우리 쪽으로 많이 와 계시니까. 이 김승규 원장이 이제 이 사건을 그만두고 너 당신 빨리 해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김승규 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이 국정원장 해임 이런 거는 밖에서 보기에 모양새가 매우 안 좋으니까 내가 스스로 사임하겠다.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간을 벌었어요. 시간을 벌고 뭘 했냐. 이 간첩들이 해놓은 이 마이클 장 이런 사람이 해놓은 인크립티드 파일 그러니까 이 암호화된 파일을 그 시간 동안 풀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기 한 3, 4일 전인가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어마무시한 자료가 나왔는데 그때 나온 자료들이 이제 주로 그 국무회의나 청와대에 그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다 수집돼 있는 즉 다시 말하면 국무회의나 청와대 쪽에 간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간첩이든 간첩 협력자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수사가 확대돼야 마땅함에도 그때 수사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덮여버렸죠. 근데 실제로 그때 수사가 확대됐었다라면 이거는 세기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때 이 간첩단을 이끈 사람이 이제 그 마이클 장민호라는 인물인데 이 장민호라는 인물이 바로 이 단체 민족학교의 대표였었어요. 이 국내에 들어와서 간첩 활동하기 전에. 그렇게 민족학교라는 단체가 얼마나 살벌한 단체인지 아시겠죠. 이 민족학교 코리안 리소스 그룹 센터에 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이 여자 그러니까 이 여성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만약에 만에 하나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그다음 바이든으로부터 아까 보시다시피 바이든 입에 의해서 직접 증명됐다시피 대통령직을 양위받는다면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이 그 간첩단을 옹호하는 미국 대통령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때는 맹렬하게 반미 투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가짜 뉴스가 돌아다녀요. 가짜가 돌아다녀요. 뭐냐면은 이 카멜라 해리스가 태어난 당시에 그 인도로부터 온 자기 어머니와
자메이카로부터 온 자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카멜라 라이스는 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만약에 그런 이유로 안 된다면 부통령 후보도 안 됩니다. 부통령과 대통령의 그 자격은 똑같아요. 그걸 내추럴 시티즌십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시민권자여야 돼요. 근데 타고날 때부터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서 태어나면 됩니다. 미국서 태어날 당시에 부모가 미국 시민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멜라 해리스가 그 태어날 당시에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런 소리는 다 개소리로 취급하시면 되고요. 간첩 같은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카멜라 해리스가 얼마나 극좌 성향인가. 이게 대책 없이 극좌 성향인데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 자료가 뭐냐면 그 폭스뉴스의 로라 잉그레햄의 그 카멜라 라이스의 극좌 노선을 폭로한다라는 그 짧은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부분 발췌해서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카멜라 라이스는 오픈 보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이거예요. 미국에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왜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거 나중에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없는 삼류국가 미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Her position on illegal border crossings. I believe if someone crosses over the border, it is illegal, and you would decriminalize it. I would not make it a crime punishable by jail. 예, 보시다시피 저기에서 이제 카멜라 라이스는 그런 말을 하죠. 자기는 불법 입국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punishable in jail, by jail, 뭐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범죄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고치겠다. 즉 다시 말하자면 불법 입국 단속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픈 보더 정책이라고요. 그 아카시오 코르테스, 그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 푸에르토리코 계열의 그 아주 젊은 이상한 그 미국 하원 의원 뉴욕에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저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고 만에 하나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될 참입니다. 뿐만 아니죠. 뭐라고 이 여자 주장하냐.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자고 주장합니다. 직접 보시죠. Raise your hand if your government plan would provide coverage for undocumented immigrants. Okay. Let me... 예, 지금 보셨듯이 이 카멜라 라이스는 그러니까 이 불법 이민자, 그걸 undocumented immigrants라 그래요. 서류 없는 이민자, 불법 이민자죠. 여기 전체에 정부가 의료 혜택, 풀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민주당 후보들 저 아까 그 화면이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의 화면입니다. 이 카멜라 라이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손드는 거 보면 알겠죠. 더 살벌한 건 이 사람이요. 그 아주 살벌한 그 낙태, 그러니까 레이트 어보션인데 우리가 레이트 어보션이라 그러면 이제 그 후기 임신 후기 뭐 임신 거의 출산 앞두고 직전까지 마음대로 낙태하는 그냥 여자가 애 낳는 암소야. 여성의 선택에 의해서 낙태는 끝까지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 레이트 어보션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partial birth abortion이 있습니다. partial birth abortion은 뭐냐면 출산 중 낙태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이거 그래도 너무 끔찍한 소리라 출산 순간까지 낙태의 자유를 이라는데 출산 중 낙태의 자유를 partial birth니까 부분적으로 애가 이제 산도를 통해서 나올똥 말똥하는 상태까지도 낙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즉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보시죠.
going to put in place and require that states that have a history of passing legislation that is designed to prevent or limit a woman's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care, that those laws have to come before my Department of Justice for a review. That's called pre-clearance. That means partial birth abortion, greenlit under President Harris.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제한하거나 가로막는 법안을 만든 주들의 경우 그 법 하나하나를 그 주법 하나하나를 모두 검토해서 철폐할 것이다. 그래서 partial birth abortion. 그러니까 이거는 출산 중 낙태예요. 애가 산도로 이제 머리를 이제 나올 똥말똥 할 때까지 이제 야, 얘 죽여야 돼. 그러면 그때 이제 드릴로 머리 구멍 뚫어 가지고 이제 뇌수를 뽑아 죽이든지 뭐 주사를 이제 머리 위에다 놔서 죽이든지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출산 중 낙태라는 거는 사실상의 영아 살해죠. 사실상의 영아 살해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른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망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 의료보험을 얘기를 하죠. 미국은 크게 보면 이제 그 한 2억 가까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설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천만 명 정도가 정부, 그러니까 그 메디케어라 그러나 메디케어, 예, 정부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또 메디케이드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정부 의료보험이 꽤 잘 돼 있어요. 그 65세 이상 노인, 뭐 아주 극빈, 그 다음에 장애인. 우리나라랑 좀 달리 우리는 요새 어느 정도까지 주는지 몰라도 미국은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게 되면 국가에서 주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웬만한 주에서는 그 휠체어 탄 사람들이 그 휠체어 타고서 차에 오르고 내리고 운전할 수 있는 그 밴을 주죠. 밴을 사실상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국 나름대로의 그런 의료 내지 의료복지 체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거 완전히 이제 그냥 공짜 의료, 풀 공짜 의료를 주장하죠. 문재인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겠군요. 한번 직접 보시죠. Do you think eliminating private insurance would be a socialist idea? No, okay, so I strongly believe that we need to have Medicare for all. Do you think that's socialist or not, Medicare for all? No, it's about providing health care to all people. 예, 지금 보셨듯이 이제 완전히 의료 사회주의화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 주장, 수정헌법 2조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수정헌법 2조는 말이 쉬워서 수정헌법이지 저게 만들어졌었던 때가 미국 건국 시기예요. 즉 건국헌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이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것을 자유화했는데 집이나 이런 자기 그 범위 안에서는 이거를 불법화하겠다. 그것도 아주 살벌하게 불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Upon being elected, I will give the United States Congress 100 days to get their act together and have the courage to pass reasonable gun safety laws. And if they fail to do it, then I will take executive action. 얼마나 살벌합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의회에게 100일 만에 법률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총기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자들이 이를 해내지 못하면 저는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동할 것입니다. 헌법이고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는 여자예요. 굉장히 사납게. 무지하게 사납게 설칩니다. 저게 간판 명함을 전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달고 있고 현 상원의원, 초선이거든요. 초선 상원의원을 명함으로 달고 있어서 그렇지 저 쌍스럽고 사나운 걸로 치자면은 이루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국 안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악질적 여성보다 더 쌍스럽고 사납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치다가 같은 민주당의 그 사모아 출신일 거예요. 하와이에서 아마 그 하원의원하고 있는 털시 가바드, 아주 그 대가 센 여자입니다. 군 복무를 했죠. 그 이라크 파병도 지원했었고 털시 가바드한테 아주 탈탈 털렸습니다. 마리화나를 가지고 털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Senator Harris says she's proud of her record
as a prosecutor and that she'll be a prosecutor president. She put over 1,500 people in jail for marijuana violations and then laughed about it when she was asked if she ever smoked marijuana. And I am proud of making a decision to not just give fancy speeches or be in a legislative body and give speeches on the floor. The people who suffered under your reign as prosecutor, you owe them an apology. 여기서 이제 털씨가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 뭐냐면 너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할 때 마리화나 소지로 1,500명이나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런 너 보고서 야 너 저기 떨 한 적 있냐? 마리화나 한 적 있냐라고 저기 사람들이 인터뷰하니까 실실 쪼개고 말았잖아. 그럼 너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은 뭐냐? 코미디냐 인생이. 이 얘기예요. 털씨 얘기는. 일관성이 있어라 이거지. 일관성이 있어라. 여자가 더 웃기는 게요. 상원되고 나서 지금 극좌 노선을 걷고 있는데 그 극좌 노선 중에 하나가 모 액트입니다. MORA 액트인데 그 M이 뭐냐면 M이 마리화나고요. O가 뭐더라? 아무튼 마리화나 합법화입니다. 그래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총대를 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는 마리화나로 여러 명 잡아놨거든. 그럼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답이. 아니 저는 검찰총장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정책 선택은 번지르한 연설, 특히 하원에서의 번지르한 연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 나 그래도 검찰총장이었거든. 그 검찰총장으로서 내가 정책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까불어 임마 그거 가지고. 너 뭐 하원에서 초선 무슨 뭐 저 사모아 출신 하와이 출신 하원이 어디다 들이대 이것이. 이런 어조라고 이게.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여자는 퍽 하고 치받으면요 무지하게 싸납고 상스럽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진면목이 그 기나긴 캠페인 동안 여러 차례 드러나면서 사람들을 아주 경악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싸납다 보니까 이게 참 바이든이 멍청한 건데 아까도 보셨지만 바이든을 공격을 할 때 이 여자가 성폭행범이라고 공격했고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공격을 했어요. 왜냐면 바이든이 그 젊은 시절에 소시적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이제 초선 상원의원이었을 때 그 흑백 그 통합학교를 위해서 흑백 통합학교를 만들려면 흑인 애들을 백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보내야 되고 백인 애들을 흑인 지역에 있는 학교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방 교육부가 그 통합 스쿨버스를 운영했었어요. 이 통합 스쿨버스 운영에 바이든이 반대했었거든요. 몇 명 같이 그 힘을 잡고 연방 정부의 예산으로 통합 스쿨버스를 운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물고 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이냐? 대통령 후보 경선,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 한번 직접 보시죠. It was hurtful to hear you talk about the reputations of two United States senators who built their reputations and career on the segregation of race. You also worked with them to oppose busing. And, you know, there was a little girl in California who was part of the second class to integrate her public schools. And she was bused to school every day. And that little girl was me. 저 정도로 살벌하게 팼습니다. 바이든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터뷰할 때는요. 바이든이 성차별주의자라고 아니 성폭력범이라고 팼어요. 이게 바이든의 그 90년대 바이든의 그 비서였던 여자가 바이든이 자기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그리고 이제 행간으로 보면 폭행했다까지 돼 있는데 그런 걸 최근에 그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미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친구들이 그 여자가 90년대 초중반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것을 자기가 들은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해서 사실상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그 스캔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카말라 해리스가 바로 들이받은 거예요. 경선 때. 근데 이때는 경선장에서 들이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번 직접 보시죠. Somebody who has a relationship with Vice President Biden, what message would you give to the women who feel like their space has been invaded in the past by the Vice President? I believe them and I respect them being able to tell their story and having the courage to do it.
Do you believe that the vice president should enter this race? Oh, he's going to have to make that decision for himself. 예, 여기서 보셨듯이 이 사납기가 이게 보통 사나운 게 아니에요.